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관서입니다. 드디어 오늘 무한인문 아카데미 마지막 15강 대단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무한인문학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화예술 콘텐츠들에 대해서 이를 종합해보고 또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문화예술 콘텐츠로 만들어 볼 것인가, 또는 만들어 봤던 사례들 가지고 맛보기로 가볍게 보자. 그리고 이 맛을 가지고 우리 서로 한번 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눠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가 지금까지 쭉 15강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내용들을 가지고 소감이나 또는 앞으로서 좀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자 하는 시간으로 원래 기획이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로 면대면으로 좀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비상한 상황이라 비대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은 같이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하고 차후에 진행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강 진행될 순서는 이겁니다. 문화 콘텐츠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요즘 문화 콘텐츠 많은 얘기들이 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좀 알고요. 그 다음에 무한의 문화 콘텐츠, 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활용 사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무한의 문화 DNA를 활용한 창발성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요. 그 다음에 무한의 문화 콘텐츠 및 무한 인문학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 이런 순서로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그 문화, 예술 또는 학술적인 또는 뭐 여러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창작을 한다는 겁니다. 창작하거나 제작해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또 창작한 것과 창작한 것을 융합시킬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융합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가지고 이런 융합된, 재생산된 모든 가공물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기 이렇게 나와있죠. 창작물의 수직 가공을 통해서 상품화된 결과물들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창작된다는 것하고 상품화입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는 상품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술작품과는 좀 틀립니다. 예술작품도 상품화가 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상품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화 콘텐츠는 이 상품화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는 뭐 다 알고 있다시피 제일로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인간이 짐승과 달리 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짐승들은 문화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만이 문화가 있죠. 그래서 짐승들도 할 수 있고 인간들도 할 수 있는 것은 문화로 잘 보기 힘듭니다. 보통 인간은 할 수 있고 짐승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자, 언어. 언어는 짐승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많이 있다고 그래요. 짐승들끼리. 그러나 그걸 신호로 보지 언어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라는 것은 문자로 표현되거나 기록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통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관념. 짐승들이 관념이 있을 수가 없죠. 자, 신앙. 짐승들이 뭐 하나님 믿고 부처님 믿고 그러겠습니까? 또 관습. 이런 것들도 짐승들은 없고요. 또 규범도 없고, 제도, 기술, 예술, 의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문화로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라는 말, 요즘 콘텐츠라는 말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약 한 20년 전만 해도 별로 없던 용어입니다. 콘텐츠라는 거. 자,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인터넷이 개발되고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여기서 나온 정보통신 네트워크나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CD롬, 요즘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 SNS 같은 것도 있습니다. SNS 등에 제공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 콘텐츠라는 것은. 그래서 원래는 책이나 논문 등의 내용 또는 목차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맨 앞에 아까 콘텐츠에서 목차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목차 콘텐츠였는데 지금은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이나 컴퓨터, 인터넷, 네트워크 이런 데서 하는 디지털 정보를 말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보통은 디지털 정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그 개별적인, 예를 들어서 문화가 있고 콘텐츠가 있고, 좀 이따 또 아까 문화에서 콘텐츠를 얘기했죠. 예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의미를 지닌 것들이 문화와 예술, 콘텐츠를 융합해서 콘텐츠화한 것이 문화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콘텐츠라는 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나 개념, 문화의 개념과 의미를 가공하고 활용하는 것을 문화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역진현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이 콘텐츠라는 걸 이뤄내기 위해서 문화나 예술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만 상당히 위험을 수도 있어요. 이 콘텐츠가 여기 그냥 상품화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콘텐츠 향유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즐거움과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 문화 콘텐츠를 즐기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주체성, 독립성, 자율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문화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남이 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콘텐츠 같은 경우는 텔레비로 치면은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내보내면 나는 그냥 그저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지금 인터넷은 그렇지가 않죠. 자기가 만들어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카톡에도 올리고 자기가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뉴스나 이런 것들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보고 싶은 것만 찾기도 하고 그 뉴스에다 댓글도 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뉴스의 생산적 주체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독립성, 그리고 주체성이 있다 보니까 개인이 독립성이 되는 거고, 또 자율성,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봅니다. 지금 알다시피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네이버에 딱 접속을 하면은, 로그인을 하면은 성향에 맞는 뉴스가 딱 편집돼서 딱 제공이 되기도 하죠. 이런 자율성을, 개인의 자율성을 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뉴스와 이 사람이 보는 뉴스가 로그인에 들어가면 바뀌게 표출이 됩니다. 지금 이 자율성이 극대화된 경우죠. 그 다음에 관련 지식이나 경제력, 접근성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죠. 관련 지식이나 경제력은 뭐예요? 포털, 예를 들어서 이름 있는 포털이나 좀 좋은 포털, 유용한 포털 같은 경우는 포털이 아니고서도, 포털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이트들은 헤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헤비 같은 것들이 경제력이 여기에 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성에서 두 가지 다 몰입에 하게 되고요. 또는 상호작용이나 참여를 통해서 개인이 욕구 축적과 즐거움을 향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향유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향유는 즐기는 거죠. 즐기는데 아주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즐기는 걸 향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가. 자, 무한의 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문화예술 콘텐츠로 활성화하는데 무한이라는 지역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안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일반적인 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이 있겠지만 여기서 무한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의 문화예술 콘텐츠.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진행했던 무안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문화예술 콘텐츠, 몽탄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라든가 몽탄역 철도마을 축제, 그리고 일로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예술 자원인 각설이 품바를 활용해서 했던 각설이 품바 전통문화장시 재현 프로젝트, 그리고 각설이 품바 토요장터, 일로 지역 주민 생애나 도서 발간 등 여러가지 사례들을 좀 그냥 두서없이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무안에 있는 관광자원현황, 이것은 지금 1999년에 찬스 20일 무안이라는, 체인지 20일 무안이라는 이곳에서 나왔던 관광자원현황입니다. 무안에 어떤 관광자원이 있는가 해서 여기서는 지금 5개 정도로 나눴죠. 산악관광형으로 나눴고, 역사문화형이 있고, 해안형, 바닷가, 여기가 해안도시니까요. 아까 삼면이 있는 물안도시니까. 그 다음에 내수형, 안에 있는, 내수라는 것은 육지 안에 있는 물이죠. 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기타 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공원으로서 승달산, 남산, 봉대산, 오룡산, 인산 등이 있고요. 산악으로. 그 다음에 역사문화용으로는 법천사, 모구암, 약사사, 원갑사, 해운사 등의 사찰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향교로서는 무안향교가 있는데 몇 가지 빠진 게 있죠. 송림서원이라든가 몇 군데 있는데 이런 서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사적지 유물로서는 뭐 모구암 삼존불이라든가 해서 쭉 약사 열애불상 쭉 있고요. 초선사 유적지 이런 경우는 지금 개발이 다 된 거죠. 초선사 유적지 개발이 돼 있고, 나상멸 전통가옥도 깨끗하게 단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안용은 도리포, 홀통, 톱머리, 조금날, 월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금 바닷길로 해서 최근에 아마 작년 올해에 걸쳐서 지금 이것도 개발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성은 영산호, 해산 연꽃방죽 상사바위 있는데 이거 일로에 있고요. 해산 연꽃방죽도 수년째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무안요, 몽평요, 무안 연꽃축제, 남산공원, 무안 5일장. 근대문화가 어떻게 보면 인간 정신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근대문화가 지금 종교를 타고 들어왔는데, 이쪽 종교와 관련된 건 잘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근데 지금 이번에 신앙 같은 경우에서 12사도길 같은 건 상당히 잘 문화 콘텐츠로 활용된 거예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것은
제가 기획하고 진행을 했던 대목들입니다. 이건 호남선 추억의 몽탄 철도마을 축제라고 그래서 이 몽탄역이 2004년도 5년도경에 폐역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몽탄역, 임성리역, 무안역 3개 역이 지금도 그렇지만 수익이 너무 안 됩니다. 수익이 안 되니까 코레일에서 그걸 빼려고 그랬어요. 폐역을. 근데 폐역을 뺐을 경우에 동네가 없어집니다. 저 이쪽에 올라가 보면은 다시역 같은 경우라든가 막 이런 데 가보면은 철도역을 중심으로 생겼던 마을인데 철도역을 빠져버리면 마을이 사라져버려요. 소멸돼 버린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반발하고 막 해서 다행히 연명은 했습니다만 연명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걸 관광 기능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자 해서 무안군하고 여기 나오다시피 무안군하고 철도 공사하고 또 이쪽 다도해 문화예술 교모회라든가 이런 문화예술인들하고 합해서 몽탄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해서 그 중에 결과물로 지금 이렇게 마을 축제를 했던 겁니다. 상당히 작지만 큰 축제를 지향을 해가지고 보면 이런 것들이 많죠. 개막식도 했고 공연 행사도 있었고 전시 관람 행사, 체험 행사, 부대 행사.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너무 작은 예산으로 너무 큰 걸 했다 행사를. 조그마한 면 단위에서 이건 뭐 마을 축제지 전국 축제인데 실은 이거 진행하면서 일본도 벤치마킹을 한 2번이나 갔고 약 한 3년 정도 준비를 쭉 했던 행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죽어가는 몽탄 역을 또는 철도마을 한번 살려보자 해서 이쪽 무안이나 서남권 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 단체들이 여기다 힘을 좀 싹 실어줘 가지고 상당히 짜임새 있고 재밌게 진행을 했던 행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각색이가 나오죠. 여기 날짜는 2016년 10월 30일. 그래서 여기서도 각설도 이때도 이건 창작극으로 해서 만들었었습니다. 여기서 이때도 우리 각설이 품바 보존회 일로 여기 오고 또 우리소리 예술단이라고 무안에 있는 공연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창작 공연 2개를 이렇게 올렸던 내용입니다. 이건 지금 동영상인데 여기에 대한 소개 동영상인데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몽탄에 있는 그쪽에 분청사기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분청사기 도공이었던 몽평로의 정철수 선생 생애사 인터뷰를 해서 지금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현재 몽탄역에서 그때 축제 때 틀고 상영을 하고 몽탄역에서는 지금 이게 상영이 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성으로 빚은 좋은 온기를 갖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찾아간다는 무안의 몽탄역. 서울 토박이었던 내가 아무 연고도 없는 까마득한 시골까지 흘러들어온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이게 다 분청사기 가마터라오. 신문사에서 도자기를 취재하다가 도자기의 마음을 뺏긴 나는 물어물어 기차를 타고 역사 깊은 옹기촌인 몽강리에 뿌리내렸다. 새벽 4시면 마을 가득 울려 퍼지는 물레질 소리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도자기를 굽는 순박한 마을 사람들도 도시에선 볼 수 없는 정겨운 풍경이었다. 나는 맥이 끊긴 분청사기를 복원하는 일에 주력했다. 하지만 복원할 수 있는 가마도 기술도 없어 막막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일본 기술자들과 우선 전통 가마를 짓는 데 힘쓰기를 1년. 이야, 만세! 드디어 해냈다! 광복 후 최초로 전통 가마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임진왜란 이후 빛을 잃은 분청사기도 복원됐다. 아름다워. 화려한 도시 생활을 접고 낯선 두메마을에서 새로 시작한 내 삶의 의미도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도자기 좀 구우러 왔네. 네, 암요. 전통 가마는 한시도 꺼질 날이 없었다. 도자기를 한다는 사람들 치고 우리 가마를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 옛날 몽탄역이 이어준 도자기 사랑이 어느덧 40에 넘게 계속되고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예향의 전라도. 오랫동안 도자기의 숨결을 간직해온 무안의 촌락들. 도자기가 꽃피는 몽탄면은 누가 뭐래도 나의 살던 정든 고향이다. 달린다 천만은 한가 솟구치는 태양처럼 열정을 품고 푸른 새벽 열고 서상하는 철도마을의 옛 향수를 만끽할 수 있는 호남선 철도문화축제가 이번 주말 무안 몽탄역 일원에서 열립니다. 폐쇄될 뻔했던 몽탄역은 철도마을 주민들의 사연과 함께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7, 80년대 무안 몽탄에서 모포까지 열차를 타고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무대 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말 이틀 동안 열리는 호남선 철도 문화축제에서 선보이는 뮤지컬 통학열차. 철도마을 주민들의 추억담을 바탕으로 꾸며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5, 60대 어르신들에게는 그 시절의 어떤 그런 감성들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열차에 대한 추억들은 누구나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호남선 철도 문화축제의 숨은 주인공은 몽탄 주민들. 통학기차 안에서의 연애담, 그 시절 대합실 풍경, 옹기를 지고 목포의 장에 나갔던 사연들은 벽화로 전시됐습니다. 철도와 관련된 연극과 영화, 음악 공연이 이어지고 옛 교복부터 추억의 도시락과 먹거리 체험, 철도박물관도 문을 엽니다. 철도 역사 문화하고 그 이후로 같이 생산된 철도마을의 역사 문화를 갖다가 곁들여서 하나의 관광 컨텐츠화시킨 축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몽탄역은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정원과 쉼터, 벽화마을로도 연결돼 관광객들을 맞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고대들도 즐겁게 몽탄역을 그렸어요. 가면 오늘도 안정위에 최선을 다한다. 이번 행사는 철도와 같이 성장해온 철도마을과 철도가 동반성장을 하는 하나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마을과 철도를 연계한 문화예술 관광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축제 여행열차에 탑승하여 마음껏 축제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몽탄 문화축제가 성대하게 출발하고 그 이름과 이상에 맞게 다른 많은 지역에서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는 그런 문화축제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란 곳이 단순히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이 아니고 언제 어느 때라도 항시 개방되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진 것 같고
날이 조금 쌀쌀하죠. 예,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몽탄 꿈여울 광장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멋진 축제인 것 같습니다. 호남선이 개통된 지 벌써 100주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그 공간에서 몽탄은 또 호남선과 함께하고 있는 정말 역사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붙잡아도 뿌리치는 목포행 완행열차 가요 비 내리는 호남선에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기차가 지날 때마다 가만히 그때는 기차가 훨씬 쌌어요. 안행열차 타고 다녔었죠. 그런 추억이 있네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함께 전통시장 가요 여러분 시고 차차차 지화자 구나 차차차 파란 충성 만화방찬 하늘오지요 옥장군 철도 차가 급행열차가 내려온 뒤 나 여기서 태워주라 차를 세워가지고 나 태우고 가거라 급행열차 못 가갖고 태우고 갔다니까. 다양한 전시, 즉 체험, 연구 등을 활동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제 고향은 무안으로 가는 기차예요. 남겨진 이야기만 뒹구는 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낮은 저희 신랑과 아이들에게 1년 뒤에도 지금처럼 행복한 모습을 하는 그런 이렇게 넣어도 돼요 이제? 한번 풀을 양수 생각하고 풀로 갔어. 수요 좋지. 기차비도 싸고. 공기가 좋고 물이 좋은 몽탄입니다. 옛날 관광사도 제일 많이 나온 곳이고 많이 오셔서 이사 오셔가지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철도문화축제를 하면서 많은 문화행사도 하고 지역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상품들도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발전이 있겠다 희망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 허브장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저한테 많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 몽탄면에서 호남선 철도문화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객과 환경 미래와 소통하는 철도 국민 위해 봉사하는 국민개혁 공회는 열린다 보람찬 나날. 철도마을의 역사 문화도 있고 전라남도의 특유의 예술 문화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만나고 문화예술과 만나서 새로운 관광 하나의 트렌드로서 자리 잡아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리가 왜 났는지 나는 모르지. 난리가 막 흘러가고 나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살아나와 하금달 있게 호남선 열차를 타고
보따리 명절을 맞아 벽을 향해 종종 모였다. 저 양손 보따리에 든 것은 무엇입니까? 금산 인삼일까? 영광불기일까? 늙은 어미 보신을 위한 한우 사골일까? 일찌감치 먼저 가신 아비가 좋아하는 안동 소주일까? 아니지. 저 보따리에 든 것은 정이겠지. 그리움과 약간의 설렘이 담긴 정이겠지. 아마도 그렇겠지. 고향에 가서 마음을 편히 풀어놓을 저 양손 보따리가 다가올 것은 무엇일까? 잘 말린 호박버지일까? 무말랭이일까? 고소한 날들을 위한 참기름일까? 벽장 속에서 묵은 세월 털어낸 가족 사진일까? 아니지. 저 보따리에 담길 것은 정이겠지. 아쉬움과 약간의 걱정이 담긴 정이겠지. 아무래도 그렇겠지. 맞습니다. 멀리 하여져 사는 얼굴들 하얀 호남선 열차를 타고 등편안이 누빌 때 춥고와 차창가으로 길거릴 하얀 연무 여린 피어있는 빛들 많이 밝히며 비탈진 언덕에 피어있는 그대를 뒤흔들어 사라진 생노란 얼굴에 빙글빙글 자기 내 슬픔은 자기들만 안다고 하는 끝났어. 입술 한 자리 내 청춘을 피우고 입술 한 자리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가져온 말 읽고 싶고 거기에 살던 어머니 몽탄 여기 대한민국에서 다 알려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저는 굉장히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우리 호남산의 철도 문화축제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객과 환경
각설이 품바를 활용한 풍물체험거리 재현 장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문화 콘텐츠의 접목인데요. 이건 이제 멀티유즈. 예를 들어 멀티유즈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활용들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가 들어가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원천 소스라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각설이 품바를 여기다 채워넣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문화 행위들로 뭐 게임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멀티유즈 여러 가지로 수단화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 각설이 품바, 각설이 품바죠. 전통적인 호리병이 있고 가위 있고 옷차림 이러고 머리에다 두르고 띠두르고 이게 가운데 여기 배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이 각설이 품바를 가지고 원소스 멀티유즈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목적은 이겁니다. 일로의 무한장시가 한국 최초의 향시 지방시장이고 또 영산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런 공간을 갖다가 이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소통공간, 역사공간, 황토자원으로 나눠서 살펴보면은 이런 겁니다. 소통공간은 남도지역은 물론 한국, 중국, 일본을 잇는 동아시아의 경제, 문화, 정치적 소통공간이었다. 일로 무한히. 그 다음에 역사공간으로서는 선사시대와 마한, 백제는 물론 후백제와 고려, 조선 근대의 영산강 백길과 호남선 철도 등이 역사적으로 기능했던 공간이었다. 그 다음에 향토자원으로는 승달산, 무안 분청, 옹기, 명산 짱어, 각설이 품바 등 각종 공간이나 자원이 집약된 문화 콘텐츠의 보고라는 전제하에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런 걸 통해서 각설이 품바의 의미를 복원하고 또 재해석을 통해서 지역 문화를 진흥한다. 또 일로 5일장 역사와 기억을 발굴해서 문화 난장으로 한번 구현해보자. 이런 목적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자, 추진 배경은 이겁니다. 문화적 배경과 경제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문화적 배경으로는 아까 앞에 말했다시피 한국 최초의 향시다. 또 각설이 품바 등 이 원형 역사가 있지만은 현재 일로 5일장이 침체되어 있다. 실제로 침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시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행위를 통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해보고 또 각설이 품바의 새로운 문화적 창달과 미래 비전을 구축해보자. 이런 겁니다. 또 그 다음에 풍물시장을 재현하고 각설이 품바 체험공간 또는 문화난장 구성해보자 하는 이런 교집합들을 문화와 경제라는 교집합을 달성해보자 하는 배경하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추진 전략은 아래에서부터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는 뭘 조사하냐? 각설이 품바 관련한 콘텐츠를 조사 연구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콘텐츠화 될 수 있는가? 소스들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발굴하죠. 지역 주민들이 같이 지니고 있는 각종 민간 풍물,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발굴된 걸 가지고 개발합니다. 각설이 품바 공연이라든가 체험 콘텐츠를 만들고 풍물, 문화난장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로 시장에서 시연을 해보고 또 시연을 통해서 일로 5일장 진흥 프로세스로 구축해보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나 시대적 트렌드를 창출하고 또 무한 품바의 소통 가능성을 확충하고 또 미래 비전을 구축한다. 또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소주꾼들을 깨우고 또 문화적 자긍심을 함양하도록 한다는 이런 추진 전략을 가지고 아래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오는 추진 전략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세부 추진 내용은 이겁니다. 민간 풍물 자원의 발굴 수집은 일로 장터에 있는 상인들과 또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라든가 놀이, 조형예술, 먹거리, 지역문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사된 걸 가지고 풍물시장 콘텐츠와 문화난장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또 시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풍물체험이라든가 난타, 연날리기, 자치기, 팽이치기 그래서 서식풍속 체험이라든가 또는 부적쓰기, 초상화 그리기, 여치기 뭐 집집마다 있는 만들던 술, 가양주라든가 특산 음식 먹거리 체험 이런 것들로 해서 컨텐츠를 구성하고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품바 상설 공연이라든가 상설 체험이라든가 거리 공연 해서 뭐 동네별 씨름대회, 다문화 전통 공연, 성인식 텃밭 마켓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모델로 프로그램 모델로 만든다. 자, 풍물 체험 시장을 한번 구축해본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모델을 만든다. 그 다음에 창작 콘텐츠를 발굴한다. 이 창작 콘텐츠는 무한 각설이 품바에서 향후 공연작품 같은 걸 만들 때 거기다 소스로서 쓰도록 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 아까 앞에 몽탄에서 뮤지컬 통학기차 만든 것처럼 만들어보자. 뭐 이런 거였죠.
그래가지고 이건 지금 2015년도 1차 시에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만들어서 수립했고 사전 조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목록화 작업하고 일로 지역에는 60개 마을별로 60개 마을을 다 조사를 했죠. 그래서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인물 목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항 경로당에 가서 무항 경로당 일로 분회에 가서 마을별로 60개 마을의 노인 회장님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 좀 잘하시고 기억력 좋으신 어르신들 해서 면접 조사해가지고요.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해서 이장단 모임을 통해서 이장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마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뽑아낸 목록을 가지고 이제 개별조사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 20에서 30명 일로지역 품바 5일장 관련한 개별 생애사를 젖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20명에서 생애사에서 책을 하나 내고 이거 가지고 행사로 만들어서 일로 철도공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좀 더 세세하게 보면은 2차 이렇게 했습니다. 콘텐츠 작업했고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문화 난장으로 시연을 했습니다. 시연을 하고 모델링을 완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면 쭉 콘텐츠가 프로그램이 되고 프로그램이 난장에서 시연이 되고 시연해서 모델링 완료하는 이런 과정을 쭉 거쳤습니다. 이거 이제 진행 내용들입니다. 그 생애사 쓰기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 생애사 쓰기를 나의 생애사 돌아보기, 유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것들은 이제 생애사 쓰기 하는 요령인데요. 보통 우리들은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말하면 소설책 메꿔야 된다 하는데 막상 인터뷰를 해보면 한 20-30분 말씀하시고 말씀을 못 하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씩 그 시기별, 생애 주기별로 분류해서 인터뷰를 해서 하나씩 줄기줄기 꺼내게 됩니다. 이제 단기 생애사 질문사항 같은 것들도 이렇게 표준 사항을 만들어 놓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기억이 제대로 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여기 재밌죠? 다 나오죠? 고향 얘기라든가 가족 얘기, 출생 얘기, 친구 얘기, 또 현재 가족 얘기, 또는 기타 사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조사를 하게 되고요. 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 따로 영상으로 볼 텐데요. 일로에서 했던 것. 처음에 이 각설이 품바를 매개로 해서 일로에서 진행을 하게 됐던 이겁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일로 각설이 품바 원형 발굴 체험 사업에서 박성환이라고 이분이 인후예술의 2대장인가 될 겁니다. 2대장인데 아니다 3대장이구나. 3대장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도 자기들끼리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인자 모아서 인자 그 끼가 있는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와봐라. 이런 거 하는 거 좋더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너는 문학을 좋아하니까 문학적으로 하고 너는 미술을 좋아하니까 미술적으로 하고 너는 음악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해보자. 처음에는 인자 보잘것 없었는데 주민들이 호응이 대단했어요. 일로 사람들이 최소한 먹고 살긴 힘들어도 공연장, 발표회장, 전람회장은 만연이었어요. 했는데 여기 말 속에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죠. 바로 지역, 일로라는 지역. 그 다음에 예술, 뭐 문학이니 미술이니 공연이니 발표니 이런 것들 예술. 그 다음에 또 사람. 근데 이런 지역과 예술과 사람이 모여서 나오는 어떤 대동정신이죠. 한꺼번에 뭉쳐버리는 힘들. 그래서 이 지역, 예술, 사람, 대동정신이 하나의 키워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획은 어떤 행사들이 문화 콘텐츠들이 성공하려면 이 네 가지 정신이 뜨겁게 결합이 될 때 성공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조건이자 지향점이다. 되어야 한다. 해서 이렇게 지역, 예술, 사람, 대동정신을 붙여봤습니다. 키워드로. 자,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것은 이런 겁니다. 아까 지역, 예술, 사람, 대동정신 얘기했는데 하나는 우리 무안에 있는 문화 DNA 이를 잘 활용해서 창발성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무안에서의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활용의 특성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특성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전통성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성을 수용해서 거기에서 현대적 해석을 가하는 거죠. 전통성에다가 지금 입장에서의 해석을 가해서 그걸 통해서 창발성을 구해낸다는 거. 그래서 용어로 치면 이런 거죠. 전통성 수용과 현대적 해석을 통한 창발성 구현. 이것이 우리 무안의 문화 DNA가 문화 원형이
유전자가 된다는 겁니다. 전통성의 수용과 현대 세계사를 통한 창발성 구현. 저는 이 문장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할 때 그러죠. 전통성의 수용과 현대 세계사를 통한 창발성 구현. 이건 실은 무한의 문화 DNA이기도 하지만 실은 현대 예술의 실은 요체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 무안에 있었다는 거, 이 지역에 있었다는 게 상당히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나오죠. 목포대학교 이윤성 교수가 처음에 한 게 나와요. 무안에 전통 음악 문화가 있었다. 이걸 얘기를 해요. 이 무안의 전통 음악 문화의 핵심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강태흥가를 중심으로 하는 민속음악과 관련한 예술가들의 예맥, 그리고 또 하나는 김실화를 중심으로 하는 각설이 품바의 공연 예술화 맥락. 이 두 가지로 봐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예맥인데, 예맥이 뭐냐면은 예술가의 맥입니다. 우리 그 진도에 가면은 화맥이 있죠. 그 허소치 가문에 뭐 남농까지 이어지는 소치, 미산, 남농으로 이어지는 화맥을, 그래서 뭐 3대, 5대까지 보는데, 우리도 이 음악맥이 있다는 거죠. 예맥이. 그것 말하는 거죠. 강태홍이라든가 강용환이라든가 강태흥이라든가 이어지는 3대, 4대, 5대 이어지는 강남중까지 이어지는 예맥이 있다는 거죠. 또 그 예맥이 이제 가족으로 이어진다면은, 이거 김실화는 이 강태흥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창발성의 사례가 김실화를 이 공연하는 맥락에서도 이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 정신이 구현됐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한국 최초의 원형극장인 온각사에서 판소리극을 재창조한 소리극을 창안하여 현재 창극을 시작한 무안 출신 강용환, 그 삼남으로서 가야금 단조의 새로운 유파를 창시해 독특한 예술 세계를 펼친 강태웅. 김우진이 한국 최초의 그 신극, 신연극, 신희곡 작가로 봅니다. 또 그 같이 현해탄에서 정사했던 윤심덕도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예요. 그래서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와 최초의 희곡 가수가 현해탄에서 희생제의처럼 죽어요. 왜?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발하기 위해서. 그것이 교묘하게도 무한 6대 감리였던 김성주의 자제인, 이 무안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큰 맥락에서, 또는 무안반도라는 맥락에서, 무안문화라는 맥락에서 저는 그것도 하나의 창발성의 구현 사례를 봐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존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기 희생 제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정신, 이런 것들은 이 전통성의 수용과 현대적인 창발성의 구현한 충분한 사례로 저는 김우진이나 윤심덕의 경우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옆에 보면 이런 거 무안 승달 국악대전을 하고 있죠. 2020년 지금 해서 지금 9월 25일, 26일인데 여기 대표분께서 페이스북에다가 걱정이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창발시킨 사례 중에 하나죠. 무안같이 조그마한 군지역에서 전국 승달 국악대제전,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커요. 금년은 지금 무안 전국 승달 장애인 국악대제전까지 붙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하고, 여기 밑에 보면 이런 거, 우리 소리 일단서 오연 강남중 독립을 창하다, 1908년 명인의 범, 소풍, 이런 것들을 지금 있는 그 소리극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창작을 해요. 만들어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조그마한 군지역에서 이걸 만들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현대적 뮤지컬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뭘 성공 여부는, 예술이라는 게 대중예술은 모르지만 동경예술, 클래식 예술은 성공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시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창작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충분한 지금 창발성의 사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겁니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1970년대 후반, 근데 그 인후예술회입니다. 인후예술회가 1970년대 후반에 일로라는 지역에서, 조그마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데, 제가 그 인후예술회를 좀 자세히 보니까 이분들이 재밌어요. 본격 예술가들이 아니에요. 김실화 선생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처음에는 시를 지향을 하는데 등단을 하려고 시도만 했지 등단을 한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희곡 작가로 등단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김실화 선생이 그렇듯이 주변에 있었던 뭉친 청년들이 본격 예술가들이 아닙니다. 문화나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인예술을 만들어서 그 문화예술 운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공간을 바꾸려는 운동을 하게 돼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재밌는 게, 이분들이 자기들이 문화 애호가 아마추어라고 해서 아마추어 행위로 온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본격적인 음악 행위를 해요. 미술을 하면 미술작품 전시회도 하고, 연극대회도 해요. 연극대회도 하고, 또 성악대회도 막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본격적인 예술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그걸 잘해보자고 김실화 선생이 머리를 쓰다가 보니까
일로에 있는 천사촌에서 각설이들이 각설이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들어왔고 자기도. 그래서 그 각설이 타령을 가지고 현대 연극, 햄릿이죠. 서양 연극, 햄릿하고 결합시킬 수 없나? 아까 말한 우리 그 문화하고는 문화 DNA 그게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각설이 타령 채집하고 이걸 가지고 서양 연극하고 결합시켜요. 꼭 이것은 마치 그 강룡환이 경극 만들려고 아니 경극이 아니죠. 창극 만들려고 중국 청국관에 가서 경극 보고 일본인 거리 가서 가부키 보고 그러면서 우리 판소리하고 결합시키려는 행위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창발성이 발현된 결과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발현은 또 뭐도 똑같냐. 바로 아까 말한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하나의 콘텐츠로서 여러 문화 상품이 문화 콘텐츠 유형으로 전개시키는 전략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문화 원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문화 원형. 그래서 이 문화 원형이 우리 무안에 뭐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무안군에서도 이 문화에 대한 소상한 조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것들이 많이 안 알려져 있긴 한데요. 2007년에 목포대학교에서 무안의 문화 원형에 대해서 아주 두텁게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무안에는 어떤 문화 원형이 있는가? 문화 자원이죠. 35가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연과 지리, 고고와 역사, 민속과 문화, 종교와 문화, 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지리에서는 이렇게 쭉 했고요. 그 다음 고고와 역사는 무안 문화의 원류부터 시작해서 영산강, 고분문화, 또 도자문화, 옹기문화, 또는 성씨까지 무안 박씨까지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 민속과 문학에서는 공동체 신앙과 마을문화 원형에서 당산제라든가 강강술래, 또 품바타령, 각설이타령 나오죠. 또 들노래, 왕건전설 또 나오고요. 또 이제 무안의 유작, 그러니까 그 유교 성리학자들이죠. 또 그 다음에 종교와 문화에서는 승달산 법천사라든가 총지사, 그 다음에 유교문화자원, 남학 신도시와 용, 오우무 전통과 남도음악의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품바타리 이런 것들하고 좀 연결되는 것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와 축제에서 어촌사회가 있죠. 또 갯벌 어로 활동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무안 마을의 원형 찾기가 있고 또 무안의 심화 문화 원형으로서는 7가지를 만들어냈는데 무안 농경문화의 시험과 들노래, 장시 품바, 무안 속의 왕건 찾기, 그다음 낙지 갯벌 체험, 그 다음에 뭐 갯벌 학교까지 얘기를 했어요. 재밌죠? 갯벌 학교. 그 다음에 무안 불교 문화의 전통과 불교 축제, 그 다음에 무안의 오룡, 물류 네트워크 옹교와 포구해서 이렇게 심화 원형 7가지로 했는데 지금 보통 보면 우리 이게 지금 2007년에 했으니까 이미 한 13, 14년 전 겁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볼 내용들이라고 해서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무안의 문화 콘텐츠 개발 방안 또는 자원 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사례도 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마지막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무안의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례 및 논의 이런 것들 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무안인문화 아카데미 진행 과정에 대한 소감 및 논의 이렇게 해서 한 2가지 좀 나눠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비대면 과정이라 어떻게 될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숙제로만 내놓겠습니다. 숙제로만. 그러면 이게 거의 다 끝나셨는가요? 네. 마무리? 네. 저 그 마지막에 보니까 그 우리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그냥 하시고요. 이쪽 오셔서 차라리 문화 원형 35개 아니 제가 뭐 답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문화 원형 35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 그 기초적인 조사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제 또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올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지만은 이런 문화예술 단체가 모여가지고 이 문화 원형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만들어 가서 이걸 콘텐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이제 선생님 말씀 듣고 하나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 선생님 아까 그 35개 중에서도 특별히 요즘 시대 그 다음에 35개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비전 2030 했을 때 어떤 게 좀 강조하는지 플러스 관광산업으로 어떻게 좀 해나가면 좋을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그 끝나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예, 그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문화 원형은 그대로 있겠지만 이 원형을 해석하고 평가해서 가져다가 활용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이 문화 원형을 가지고 그 당대에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거나 활용하려고 했던 것과 지금 2020년도에 활용하는 건 분명히 틀려집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의 이 문화 운영에 대한 그 활용 가능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노력이 병행되겠죠. 집단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거고, 또 관심 있거나 전문성 있는 소수의 노력이 같이 해서 두 가지 중으로 가서 그게 만나서 하나의 무한의 공공문화 사업의 기본 틀, 준거 틀을 만드는 작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기대 플러스 이제는 코로나를 무시할 수 없는 어떤 학력적 요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우리 무한 콘텐츠를 어떤 뭐 시대적 그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피드백 하지만은 이게 맞는 표현이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합이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흔히 요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코로나 이전 세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는 다를 것이다 하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경계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여러 가지 경계들, 나와 너의 또는 국가와 국가, 사회와 사회 뭐 이런 경계들이었는데, 지금 코로나는 그 경계들이 어떻게 보면 다 굳건해지면서 그걸 넘어서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문화나 콘텐츠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일단은 저기 수고하시고 제가 박관선 선생님 제 파란 책장도 좀 들어주십시오. 보십시오. 예. 지금 그 우리 무한문화원인 무한인문아카데미를 15강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저 박관선 선생님께서 우리 무한인문아대 15강 커리큘럼을 짜주셨어요. 예. 그럼 이제 오늘 15강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막 그 어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줄평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한 줄평 써놓으니까 그 15강 딱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제 1강 두셔가지고 그 제목은 한번 읽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한 2줄평으로 총 15강 한번 피드백처럼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해서 이 15강 마무리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펜이 보십시오. 네. 선생님 보시면서 네, 보고 한번 써주시죠. 1강부터 한번 보시고 소외하는 어떤 의미로 한 2줄평입니다. 길게 하면 안 돼요. 예, 그 무한인문화 아카데미는 사실 그 무한에 뭐 문화가 없겠습니까? 문화 콘텐츠라든가 각종 공공문화 사업이라든가 문화 활동이나 예술 활동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좀 인문적 관점에서 좀 새롭게 짚어보자 하는 시각에서 기획이 됐습니다. 기획이 되고 뒤에 발전이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문학 또는 그 로컬학, 지역 로컬학으로 무한인문학으로 이 무한학으로 좀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을 모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기도 했거나 또는 전혀 안 알려지거나 간에 하나의 물목들을 무한의 예를 들어서 한 10,000년 전에부터 어제의 일까지 해서 쭉 상황을 15가지 항목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큰 그 관점 아니면 또 아주 심플한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경계 없는 무한. 그래서 무한이 확장되는 무한이 되기를 바라면서 만든 커리큘럼입니다. 그렇게 좀 갔으면 쓰겠습니다. 무한의 문화에 경계가 없었으면 경계 없는 무한, 무한이 확장되는 무한. 그래서 그런 무한 인문학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강의시 한번 피드백 차원에서 예. 한번 읽어주시죠. 저 1강에는 그 천년의 물안골, 무한의 역사와 인문지리 환경 짚어보기 주제로 해서 말 그대로 무한의 역사는 무엇이고 인문지리적인 환경은 어땠는가 이걸 총괄적으로 한번 배경 짚어보기 식으로 했었고요. 이하는 물안골에 꼽혀있는 구비문화 해서 우리 무한 출신의 정나인 작가를 초청해서 일반 민중들이 누렸던 구비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3강에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그 무한 인문학을 관통하는 주요한 정신이 무엇인가 그 기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봐가면서 찾아봤는데요. 그 무한의 정신을 또는 무한 인문학의 정신은 절우와 호국으로 역사 속에서 발현된 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우와 호국, 무한의 선비정신과 오늘의 지성에서 곤제 정계청 선생과 관련된 세계를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4강째는 영산강의 고대문화, 탄압엽샤, 마한, 그리고 몽탄일로의 역사 스토리를 짚어봤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은 영산강 하류가
고대 문화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에 신석기 또는 청동기 시대부터 진행됐던 역사 문화 유적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집이 있고 먹었던 음식이 있고 또 일구었던 논과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원류 인류가 무안에 있었다 해서 이것도 하나의 문화 담론으로 설정을 해서 여러 가지 공공문화 사업을 해야 될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김우진과 윤심덕 현해탄을 새긴 한국 근대예술의 탄생 설화를 짚어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에 우리 무안에서 근검에 살다가 일본 현해탄을 건너오는 배전에서 한국 현대문화 그리고 현대 음악가인 그 윤심덕이 희생 제어로서 죽었던 이런 배경 또 그 이후에 우리 어떤 현대 예술이 전개되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6강째에는 동학대장 배상옥 보국안민 제서와 깃발을 세우다 해서 약 한 10여 년 전까지는 이 배상옥과 관련된 무한 동학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발굴이 되고 공공문화 여러 가지 연극도 만들어지고 막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좀 잠잠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건 그렇게 없앨 문화가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리자는 취지로 한번 무한 동학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초선사 탄생지가 많이 개발이 지금 잘 돼 있죠. 돼 있기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콘텐츠로 만들어졌는데 공공문화로 좀 프로그램화되고 상설화되고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초선사와 교류, 다산 정약용의 경세와 목민의 개혁사상에서 초선사가 갖고 있는 우리 남도 문화의 속에서 역할이나 내용 무엇인가 해서 좀 하나의 그 문화 생태계, 남도 문화의 생태계 차원을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문제 제기를 또 한 게 있죠. 주광명창 강용환 한국 최초의 창극을 설계하다 해서 한국 최초의 창극을 설계했음에도 실제로는 이런 사실들이 지금 많이 가려지고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살려서 중요한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써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0년의 호남선 영산강변 철도마을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약 100년 전에 호남선 철도가 들어오면서 영산강변으로 들어오면서 근대화가 본격적인 근대화가 우리 무안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근대적인 상황들 또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가지고 한번 진행됐던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남도의 자주정신 외구의 나라 일본 정보를 꿈꾸다 이런 것들은 실은 이 얘기도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다만은 금계 노인 선생이라든가 또는 인근 영광의 수은 강항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졌던 정신은 일본으로부터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많은 침략을 당했는데 여기에 그냥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걸 정벌을 해야 된다, 혼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든 건들면 친다 하는 정신, 자주정신 이런 호국정신이 실은 무안 쪽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금계 노인 선생 같은 경우는 정유재란 때 외군들한테 체포돼서 일본에 가서도 이거 복수책을 꿈꾸려고 일본의 정세라든가 지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그려서 탈출을 해가지고 임금한테 그걸 갖다 복수책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해남에 있는 공제연주소를 통해서 일본 여도라는 일본의 자세한 지도를 그려가지고 해남에 있습니다. 이 지도가 일본 여도라는 지도가 있고 또 이걸 가지고 3권의 소설로 쓰여지기도 해요. 일본 여도라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남도의 자주정신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11강에서는 무안의 표현으로 바다를 떠도는 조선 선비의 문장에서 실제로 무안 몽탄에 있는 금남 최고의 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표현력을 가지고 당시에 좀 무안에 있었던 또 이곳을 근거로 살았던 선비들이 어떤 정신을 갖고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무안 부청사기 자유와 예술 정신을 담는 그릇 해서 무안의 부청사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겁니다. 무안과 아주 불가분하게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냐면은 무안에서 많이 나오는 흙 이것을 보통 황토라고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히 들어가면 적토죠. 이 적토에 가는 철분이 많고 해서 이걸 가지고 도자기로 해서 1000도, 2000도가 넘는 불 속에다 넣으면은 그 철분들이 막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끄러운 빛깔이 나오는 게 아니고 톡톡 터지고 손으로 만지면 꺼끌꺼끌한 질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래도 못 갑니다. 그것이 또 바로바로 깨집니다. 근데 이것이 보면은 우리 일반 민중들의 정신
우리 민중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청상이 예, 있습니다. 이거 이제 부청상인데요. 보면은 이조백자나 고려청자는 매끄럽습니다. 깨끗하고. 근데 이건 투박하고 울퉁불퉁하고 오래 못 갑니다. 마치 우리 일반 민중들의 삶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또 아주 자유로운 정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조청자나 아니 고려백자나 이조청자에는 준재되고 정제되고 면밀한 학그림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양들이 나오지만 이건 아주 자유로워. 이것도 귀할문이라고 그래요. 뭐 돼지꼬리라든가 헌 풀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긋는 거거든요. 아니면 덤벙이라고 해서 전부 다 빼버려요. 그럴 때 이 무늬는 이 귀할 문양은 이거 하나만 있어요. 이거 하나 말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자유로운 예술, 현대예술 정신과 소통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정신을 한번 살펴봤고요. 목이 많이 나왔을 텐데. 골드라. 기물이 안 닿게. 이놈 잘 던져야지. 내가 나무 던지는 것도 한번. 아, 숯을 이어놓어. 이거 하나만 있어요.
이거 하나 말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자유로운 예술, 현대예술 정신과 소통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정신을 한번 살펴봤고요. 입 앞전 강했던 그 일로에 있는 천사촌 각설이, 김실아의 영국 풍파로 세계를 울리다. 이것들도 좀 전에 말한 무한 부청이 가졌던, 부청사에 가졌던 자유로운 정신과 있다가 있습니다. 기존의 연극이나 공연들이 꽉 짜여진 스토리라든가 무대라든가 절차에서 돌아간다면은 각설이는 난장에서 그대로 자유롭게 풀어헤쳐집니다. 누구랑? 민중들이랑. 아까 분청사기와 그 똑같은 맥락입니다. 정신적인 맥락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무한감리 김성규 근대화의 여명을 연다 해서 실은 그 6대 무한감리였던 김성규 씨가 그 무한감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근대화를, 한국의 근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식들인 김우진이라든가 또는 김철진이라든가 또는 김익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각 분야에서 문화, 예술, 종교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서 근대화를 이루게 되는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러한 모든 것을 모아서 무한의 맛과 멋, 미래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맛보자 해서 이렇게 쭉 이어졌습니다. 말이 상당히 길었습니다만 뜻이 또 그만큼 많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떻게 좀 보강해서 책으로 묶어진다든가 아니면 좀 더 체계적인 공공문화로 다듬어져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아카데미 역시 더 좀 세련되고 깊이 있고 무게 있게 만들어져서 차후로 좀 무한 인문학이나 또는 무한 아카데미로 좀 진행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이 5강이 각각 이렇게 그 어떤 책으로 좀 이렇게 그 총론이 강론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쩌면 내년에 우리 무한 인문학이 그 북콘서트 마냥 좀 더 많은 대중들과 좀 재밌게 만들어가는 것이 좀 저는 좀 바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더 소통하고 또 그게 또 좀 더 즐겁고 재밌게 또 다양하게 인식되지 않겠냐 싶어요. 하여튼 무한 인문학 아카데미를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박한서 선생님께 너무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 아마 무한의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박한서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컷!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긴 우러머니 덕 같은 시